동해안의 소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던 어느 가을 아침, 85세 이상호 할아버지는 해변가의 검은 돌 위에 앉아 손수건으로 군번지를 닦고 있었다. 손수건의 노란 얼룩은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 복무 시절에 피었고, 왼팔의 깊은 흉터는 흥남 철수 작전에서 포탄 파편이 남긴 상처였다. 그는 매일 아침 이 돌 위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백구야, 내 놈만 있었다면 1950년 12월 눈보라 휘몰아치는 흥남 항구에서 여동생 미희와 가족 진돗개 백구와 헤어졌던 그날의 기억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든 채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인천항에서 동해안의 외딴 마을까진 홀로 걸어왔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바다를 향해 소리치곤 했다. 미희야, 형이 여기 있다. 그날도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는 발끝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니 털뭉치처럼 흩날리는 흰색 진돗개가 모래 위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개의 왼쪽 앞다리는 부러진 듯 비정상적으로 휘어져 있었고, 털 사이로 피가 마르던 자국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놈, 너도 주인을 잃었구나. 이상호가 개의 목덜미를 스치자 동공이 흐릿하던 개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손등을 핥는 현해의 감촉이 70년 전 포화 속에서 백구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어당기던 감각과 닮아 있었다. 그는 개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너한테는 백설이란 이름을 주마. 우리 같이 살자. 백설은 이상호의 오두막 생활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고등어를 낚아오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해질녘엔 난로 곁에서 노인의 다리를 덮여주었다. 하지만 이상호의 눈빛은 여전히 먼 바다 너머를 향해 있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 소개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 당시 헤어진 가족을 찾습니다. 방송국의 전화번호를 적는 손가락이 떨렸다. 백설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라디오 스피커를 핥히는 바람에 종이 조각이 찢어졌지만 그는 그 조각을 주머니에 준 채 잠들었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의 강렬한 조명이 이상호의 눈을 찌르고 있었다. 1950년 12월 24일 인천항 제8부두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자 백설이 불안한 듯 주인 옆구리에 박혀들었다. 프로듀서가 신호를 주는 순간 백설은 낯선 기계음 같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저 개를 잡아주세요. 제작진의 외침을 뒤로 한 채 이상호는 휘청이는 다리로 개를 따라 해안도로를 달렸다. 폐허가 된 초등학교 운동장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심장은 전쟁 중 포화를 뚫고 달리던 때처럼 요동쳤다. 백설이 부서진 교문 앞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고, 모래 속에서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청년이 상자를 열자 썩은 냄새와 함께 1951년 1월 15일자 미군 전투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흐릿한 군용 트럭 사진 뒤편에서 7세 소녀가 진돗개를 안고 서 있었다. 미희, 이게 우리 미희야. 이상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더듬자 백설이 그의 무릎을 냄새 맡는 모습이 사진 속 개와 꼭 닮아 있었다. 보고서 각주 엮인 황해도 해주 지역 구조작전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북한산 자락의 국립이산 가족 기록관은 차가운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제임스 톰슨 중위 1953년 8월 2일 개 2마리와 함께 황해도 해주에서 피난민 5명을 구조했다는 기록입니다. 직원이 내민 문서 속 사진의 소녀는 얼굴이 흐릿했지만 눈매에서 여동생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노인의 손수건에 땀방울이 스며들었다. DNA 검사가 가능하다고요? 직원의 고개가 끄덕여졌을 때 이상호는 백설의 털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 군복 서랍을 뒤지던 그는
진흙 범벅 사진첩을 발견했다. 1950년 12월 24일 인천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 속 어린 미희와 백구가 함께 웃고 있었다. 백설이 사진을 핥는 듯 코를 대자 노인의 눈물이 하얀 털에 스며들었다. 너 백구의 피를 이었구나. 바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녀의 웃음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3주 후 통일부의 전화벨이 오두막을 울렸다. DNA 검사 결과 99.8% 일치합니다. 담당자의 말에 이상호는 백설을 껴안으며 1시간 동안 울었다. 판문점 공경비구역에 도착한 날 노인의 손등에 맺힌 땀방울이 백설의 털을 적셨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백설이 북쪽 초소를 향해 지저댔다. 저리 가, 지뢰밭이야. 경비병의 외침 사이로 휠체어를 탄 83세 노파가 나타났다. 형님, 백구가 데려왔어요. 미희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흰 강아지 사진 뭉치가 흩어졌다. 1953년 휴전선을 넘을 때 입에 물고 간 백구의 새끼들 사진이었다. 70년 동안 이 아이들 후손만 키웠어요. 그녀가 내민 스마트폰 속 영상에는 백설과 똑같은 흰 진돗개가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다. 지금 북쪽 집에 있는 놈이 백설이 엄마예요. 백설이 탈북민 가방에 묻은 어미의 냄새를 따라 3-20km 미른 이유가 밝혀지는 순간 두 노인의 손이 철책 위에서 맞닿았다. 상봉 10일 후 이상호는 평화로운 얼굴로 영면에 들었다.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 항아리는 백설의 목에 메어 DMZ 철책 앞에 놓였다. 첫 겨울눈이 내리는 날 백설이 북쪽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철망 너머에서 흰 진돗개 6마리가 달려오는 소리에 양측 경비병들이 총구를 내렸다. 유골 항아리를 둘러싼 개들의 발자국이 70년 동안 얼어있던 땅에 새겨졌다. 다음 봄 통일공원 기념비 앞에서 백구와 백설의 새끼들이 뛰노는 모습이 SNS를 뜨겁게 달궜다. 관광객들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개들은 모래 위 발자국을 지우려는 파도를 피해 도랑을 팠다. 마치 시간의 상처를 지키려는 듯 그 자리엔 작은 비석이 서 있었다. 바다는 기억을 삼키지만 발자국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상호의 오두막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다. 벽면에는 백구에서 백설 그리고 새끼들까지 이어지는 가계도가 걸려 있고 방 한가운데는 철책 앞에서 찍힌 개들의 발자국 사진이 유리 상자에 보관되어 있다. 마을 아이들은 이곳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어느 가을날 북한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개 짖는 소리가 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닿을 때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백구의 피를 이은 개들이 남과 북의 땅을 오가며 흘리는 발자국 소리가 마치 분단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였다.